오로라 투자자문의 백종국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4,178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바라보시고 저희 앞으로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정말 이 폭포가 확산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주말에 나왔던 금요일 미국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장중에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 미국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건 기업들의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1월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 마감도 곧 다가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대부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실적 마감에 앞서서 몰려서 실적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도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에 대한 쏠림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그 수급에 대한 쏠림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바닥권에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이번 실적 시즌에서 좋은 실적을 발표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는 올라갈 차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큰 이슈가 지나간 만큼 개별적인 실적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만큼 바닥권에서 특히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는 기대주들을 매수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11월 첫 거래일 그리고 월요일 오늘 거래일부터 그러한 종목들을 한번 선별해서 대응을 해보신다면 확실하게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오늘 방송에서 제가 그러한 전략들, 종목들을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좋은 전략 종목으로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이야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장중에 혼조세는 있었지만 추가적인 상승 자리가 나왔습니다. 고점 라인까지 돌파하지 못했던 것은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만 확실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큰 이벤트가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승을 이끌었었던 그러한 개별적인 종목들의 실적, 관련해서 국내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 과 연계해서 국내 기업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지 빠르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중요한 국내 시장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 시도는 좀 나오곤 있지만 지수 대비로 여전히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조금은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중소형 주들에 대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차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닥 쪽으로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코스피 쪽으로는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코스닥 쪽으로 매수 전환이 나온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선물이라든지 옵션 포지션을 보면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만 보면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사이에 좀 갭 차이가 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갭 차이를 줄여가면서 코스닥, 특히나 중소형 주들이 좋은 상승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좋은 전략과 종목 한번 받아가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미리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먼저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 보시면 오늘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들 제가 지난주에 미리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제시를 드렸죠. 하이라이트 종목, 그리고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목표가를 달성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자리가 나오는 제 매수 시점을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대표적으로는 OCI 홀딩스 오늘 굉장히 강한
슈팅 구간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하나솔루션도 당연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서 재매수 시점 한번 제시를 해드렸는데 좋은 상승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만 있는 것이 아니죠. 풍력과 관련된 SK오션플랜트도 오늘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오션플랜트 목표가 달성했고 눌리는 구간 제가 재매수 시점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1선 라인에서 정확하게 반등 자리 나오면서 상승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바닥권에서 재차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호재거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확실하게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성장이 확실하게 기대되는 종목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당연히 제시를 해드리겠죠. 실시간에 대한 대응 전략 종목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제가 이 부분도 체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시장 11월 첫 거래일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오후 시장의 반등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오늘 방송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좋은 종목 전략 한번 준비해 왔으니까 저와 함께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종목들까지 꼼꼼히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이제 오늘의 시장 이슈 그리고 섹터들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시간 섹터 상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특징적인 섹터로는 AI 관련주들 그리고 전력망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젠슨왕과 이 대통령이 피지컬 AI 관련해서 논의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AI 업체 노타가 신규 상장하면서 200% 넘는 급등 보여주면서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현재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LS 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전기 전력 관련주들 이 글로벌 변압기 슈퍼사이클에 힘입어서 그리고 수급, 외국인과 기관에서 순매수세 들어오면서 현재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내 종목에 대한 대비 또 이슈를 통해서 공부해 봐야 할 텐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어떤 섹터 그리고 이슈 그리고 종목들 분석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도 보면 정말 이슈 분석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종목 또 이 젠슨왕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논의한 로봇 관련주들 들고 나오셨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또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의 전략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세 개의 섹터 한번 공개를 해드리면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피지컬 AI 중에 가장 핵심적인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한번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차와 관련해서 상승 자리를 바닥권에서 만들고 있는 지금 시점 어떠한 추가적인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난주에 사실 아펙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슈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주목도가 조금은 떨어졌지만 전반적인 시장에서 시장 금리 인하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실제로 0.25%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만큼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실적을 동반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어떠한 전략들 가져가야 되는지 제가 체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로봇과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과 관련해서 젠슨황이 좋은 소식 있을 것, 콕 찍어서 로봇주들에 대한 움직임,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피지컬 AI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무래도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계해서 로봇 공장에 대한 자동화 이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오늘 굉장히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를 보면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들어가 봤을 때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실적에 대한 부분 사실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감당할 만큼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기는 조금은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AI에서 아무래도 AI 피지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상황,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의 성장성은 당연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주가라는 부분은 현재 가치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가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피지컬 AI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로봇주들을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로봇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고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추가적인 업데이트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봐야 될 종목은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잭슨황과 관련해서 삼성과 관련된 연계도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에 대한 지분을 가져가고 있고 실제로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이슈에 미리미리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화요일에 관련돼서 저는 미리미리 매수 관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긴 횡보기 구간 이후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추세에 대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도 강조드렸습니다. 실제로 움직임이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슈팅 구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고점 라인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이제 완벽하게 상승 추세는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지금 고점 라인을 돌파했다고 단기적으로 상승 자리는 충분히 열려는 있지만 우리는 리스크를 감안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조금은 눌리는 구간에서 그렇다고 큰 폭의 눌리는 구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세의 하단 자리에서 한번 재매수 시점 잡아가 보신다면 확실하게 좋은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재료가 나온 만큼 단기간에 슈팅 구간이 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지난주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매수 전략으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좋은 수익권에서 일단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 이후에 눌리는 구간에서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매수 시점을 잡아보신다면 또 한 번의 좋은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시점에서 매도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눌리는 구간에서 재매수 시점을 제시해드리는 이유는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눌리는 구간, 수익을 확보하고 다시 한번 좋은 자리에서 매수 시점 잡아보신다면 누적된 수익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관심 종목에 계속 넣어두시고 저와 함께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누적해서 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상승 추세는 이어지되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매도와 매수 시점을 잡아가 보신다면 좋은 수익이 충분히 누적할 수 있는 만큼 저와 함께 추가적인 전략을 통해서 수익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실시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방송을 통해서도 이러한 전략들 제시를 해드리지만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좋은 움직임이던데 나도 한번 매매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그 부분 체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좋은 움직임 로봇주들 중에 추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 이제는 바닥권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도 매수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로보티즈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존에 계속해서 제시해드렸던 종목이 아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상승의 자리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두산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새롭게 나온 만큼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두산 같은 경우에 두산 그룹이 가지고 있는 건설 기계와 관련해서 로봇과 관련해서 좋은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두산 로보틱스 지금의 상승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이미 상승 추세를 가져가고 있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엔 이제 상승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열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 기대감이 있지만 두산 로보틱스, 두산 그룹과 관련해서 시너지도 충분히 기대가 가능합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서 이제 시작한 만큼 특히나 최근에 거래량까지 동반하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엔 매도 전략보다는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염두에 두고 매수 전략을 좀 취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점 라인을 돌파한 자리까지 지금은 고가 라인이 강하게 형성이 된 자리를 돌파한 것이 아닌 이제 바닥권에서 고가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염두에 두고 매수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단기간의 슈팅 구간에서 매도 전략 후 재매수 시점에 대한 전략,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지금의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 전략이 현재 가격으로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염두에 두고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좋은 재료가 나온 만큼 로봇과 관련해서 나는 관심 있다
있다라는 분들 두산 로보틱스 매수 관점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현대 오토웨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죠. 최근에 피지컬 AI와 관련해서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 오토웨버가 그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로봇에 대한 기술력을 봤을 때 글로벌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을 보면 아무래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봐야 되겠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에 당연히 좋은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대 오토웨버는 로봇 싸움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죠. 자동차와 관련해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관세와 관련해서도 플러스 되는 시너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두 가지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던 가격 대비로 33% 오늘 가격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50% 이상의 수익권까지 올라왔습니다.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을 봤을 때 현대오토웨버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 관세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좋은 재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오지 못했는데 최근에 상승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 특히나 거래량을 동반해서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던 가격을 넘어갔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 수익을 확보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눌리는 구간에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저희가 목표가를 달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눌리는 자리에서 충분히 제 매수를 잡아가야 되겠죠.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밸류에이션적인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 특히나 로봇과 관련된 성장성을 봤을 때 확실하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나는 1차 목표가를 달성해서 수익을 확보했다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눌리는 구간에서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매수 자리 잡아보신다면 또 한 번의 강한 슈팅 구간과 함께 좋은 수익이 가능한 만큼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고 재매수 시장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단 참고하셔서 지금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이러한 부분 제가 추가적으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매수로 한번 추가적인 전략을 통해서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로봇과 관련해서 오늘 제게 3개의 종목 매수 관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종목별로 전략은 조금은 다릅니다만 확실하게 좋은 수익이 가능하고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을 이끌고 있는 만큼 저와 함께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되겠죠. 로봇과 관련된 3개의 종목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시고 저와 함께 추가적인 전략을 통해서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좋은 재료가 있었던 로봇주들 그리고 개별 종목들까지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정보는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바로 다음은 자동차 관련입니다. 이 현대차가 지난주에 9% 상승 마감을 했고요. 또 오늘도 보합권에서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관세 타결 그리고 엔비디아의 협력 이슈가 있으면서 격포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섹터 관련해서는 또 전문가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자동차주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어떤 이슈들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관세와 관련된 큰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섹터, 그래서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실적에 대한 발표 부분에서 관세와 관련된 여파가 확실하게 나온 것이 실적 발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관세 피해가 컸다. 현대, 기아차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3분의 1이나 넘게 줄어들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부분에 아쉬웠던 것은 맞습니다. 매출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관세에 대한 영향으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가 영업이익이 크게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25%에서 15%로 낮아졌다라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매출에 대한 성장 부분은 오히려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으로 추가적으로 봐야 되겠죠. 시장에 대한 이슈 당연히 지난주에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목요일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마무리되고 나서 저는 현대차에 대해서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세 25%
15%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고 15%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해본다면 지금부터 추가적인 상승 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매수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추가적인 상승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상승 자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관련해서 노이즈가 생기면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주가는 25%라는 관세를 반영을 한 것이고 이제 상승 추세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매출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세, 특히나 현대차가 가져가고 있는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과거의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가격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을 종합을 해봤을 때 추세 상승은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상승 자리를 염두에 두고 저는 지금 자리도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관세와 관련해서 실적 발표로 우리가 확인을 해봤지만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의 현재 가격으로도 매수가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상승이 이어가기보다는 노이즈가 생기면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적절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시간에 대한 대응, 자동차와 관련해서 실시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현대글로비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보여줬죠. 현대글로비스는 완성된 자동차를 물류, 운반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좋은 만큼 운반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본업인 자동차, 완성차에 대한 운반업도 좋았지만 다른 물류에 대한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나오고 있는 만큼 사실 현대글로비스가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갈 만한 요인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평가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실적을 보여준 만큼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로봇주들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관련해서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있다면 현대글로비스는 직접적인 수혜까지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자리 당연히 열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도 당연히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릴 거 사실 목표가를 달성을 했죠. 고가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제가 정확하게 눌리는 구간, 이 구간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빠르게 상승 자리가 나오면서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밸류에이션 부담이었고 상승에 대한 부분, 관세와 관련된 기대감, 거기에 로봇과 관련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가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은 당연히 열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달성한 만큼 수익을 확보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눌리는 구간에서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매수 자리 잡아가야 될 것 같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은 당연히 염두에 두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구간 제 매수 시점에서 신규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신다면 좋은 수익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저와 함께 제 매수 시점과 함께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좋은 실적을 보여줬던 한온 시스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온 시스템도 3분기에 제가 실적에 대한 부분 기대를 했는데요. 좋은 컨센서스보다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확실하게 상승에 대한 자리가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영업이익이 540억 원이었는데 953억, 제가 예상한 대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고요. 관세와 관련해서 500억이나 되는 영업이익이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과를 보여줬다라는 점 사실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호적인 환율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외형에 대한 성장과 더해서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세가 확실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다고 하면 4분기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크게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바닥권에서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 상승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목표가를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자를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눌리는 구간이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매도 시점을 잡기보다는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대로 홀딩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관점으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현재 가격으로도 저는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이익의 부분에서
좋아질 수 있는 관세라는 부분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낮은 가격대에서 지금 바닥권에서 상승이 시작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두고 매수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별적으로도 확실하게 좋은 모멘텀이 있는 자동차와 관련 3개의 종목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인 전략을 통해서 저와 함께 좋은 수익 한번 더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로 자동차 주까지 만나봤습니다. 관세 타결 그리고 협력 소식까지 좋은 이슈들이 있었고 이젠 앞으로 실적 부분까지 체크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한온시스템까지 개별 대응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로는 바이오 섹터 함께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 여러 기업들의 임상 소식도 또 들려오면서 바이오 섹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님 의견도 궁금한데요. 마지막으로 이 바이오주 관련해서 어떤 이슈 함께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이번 주는 자금에 대한 분산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코스닥 시장의 비중을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주들도 이번 주에는 관심이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까지 이루어진 만큼 사실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구간에서는 바이오주들이 항상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이번 아펙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미국과 관세 합의와 관련해서 분명히 좋은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빅파마의 기업들이 M&A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에서도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 시장의 흐름도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 확실하게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실적 성장을 동반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을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전략을 계속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아무래도 한미약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충분히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상승자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고수익에 대한 제품의 판매가 견조하게 보여주면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의 비수기 3분기를 넘어서 4분기의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만큼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발표와 함께 강한 슈팅 구간이 좀 나왔고 관련해서 수익을 확보를 했지만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차 상승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와 관련해서 좋은 모멘텀이 있고 특히나 실적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열어둬야 되겠죠. 한미약품으로 수익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현재 가격으로도 저는 다시 한번 진입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현재 가격으로도 진입하셔도 좋은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는 실적을 동반한 바이오 주고 지금의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만큼 매수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종목은 ST팜입니다. ST팜도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우리가 예상했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죠. 실제 움직임을 보면 실적 발표 이후에 강한 슈팅 구간과 함께 상승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를 달성을 했지만 최근에 임상 결과와 관련해서 눌리는 구간이 나왔고 다시 한번 상승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크진 않지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T팜도 마찬가지로 한미약품과 마찬가지로 수익을 확보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의 자리에서 제 매수 시점 한번 잡아보신다면 확실히 더 좋은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아직까지 동반한 것은 아닙니다만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모멘텀이 상당히 높았었던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 제가 매수 관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무상증자와 함께 굉장히 강한 슈팅 구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계속해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을 동반한 앞선 두 종목과 비교했을 때 실적을 바로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먹는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만큼 눌리는 구간에서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매수 시점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제시해드렸던 매수 관점으로 아마 수익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 진입하기보다는 눌리는 자리에서 D&D 파마텍은 매수 자리를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는 다시 한번 움직일 만한 자리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3개의 종목 제가 매수 관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추가적인 전략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이 부분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으로도 저와 함께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된 바이오주 관련 이슈들까지 함께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참고로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님의 이 자료집인데요. 전문가님이 연구하신 그동안의 핵심 이슈들 그리고 노하우들까지 꼼꼼하게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들어와서 신청하시면 모두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백종국 전문가님의 강연회도 11월 16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꼭 참석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백종국 전문가님의 공략주 리뷰하는 시간 함께 가져볼 텐데요. 그동안 전문가님이 포착하셨던 종목들 어떤 성과를 보였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생방송에서 주목해 주신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생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종목 1차 목표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어떻게 골랐느냐? 당연히 실적 상승이 이어지는 종목을 제가 잘 선별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표가를 달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리뷰를 통해서 제 매수 시점을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시를 해드렸던 삼성 SDS 같은 경우에 좋은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11일 생방송을 통해서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처음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3분기에 클라우드 매출과 관련해서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클라우드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 최근에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긴 횡보 구간이 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 자리를 이제 막 시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목표가를 달성하기는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차 목표가를 달성했지만 고가 라인이 있었던 20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눌리는 구간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신다면 좋은 수익이 충분히 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을 확보하신 분들,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삼성 SDS 같은 경우에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추가적인 전략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LG 이노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고 그 기대감이 4분기 내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애플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최근에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확실하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의 횡보 자리에서 상승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초입 구간에
관련해서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렸고 실적 발표와 함께 좋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는 달성을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상승 추세는 만들어낸 만큼 눌리는 자리에서 추가적인 매수 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LG 이노텍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눌리는 자리에서 정확하게 기술적인 매수 자리에서 제가 신호 한번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또 한 번의 수익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CMS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로봇주들이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CMS 같은 경우에 로봇과 관련해서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쿠팡이나 나이키,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모두 다 알만한 대형 회사의 이러한 수주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CMS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CMS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 자리 열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10월 2일 날 제가 제시를 해드렸지만 CMS도 목표가는 달성을 했습니다. 강한 상승 구간이 나왔고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재매수 시점이 지금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 속에서 21선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1선 라인에서 제가 처음에 하이라이트 종목 매수 시점을 말씀을 드렸고 단기간에 슈팅 구간과 함께 목표가 달성. 하지만 고맙게도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나왔고 다시 한번 21선 라인에서 상승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면 지금 자리는 제 매수 시점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혹은 수익을 완성하신 분들 다시 한번 매수 시점으로 진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고가 라인을 넘어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1차 목표가가 아닌 고가 라인을 목표가로 한번 재진입해 보신다면 확실하게 좋은 수익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상승이 확실한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에 대한 리뷰 혹은 재매수 시점을 제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이러한 부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리뷰를 통해서도 세 종목에 관련해서 재매수 시점 혹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번의 수익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를 달성했지만 추가적인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 제가 이러한 종목들 오늘 하이라이트 종목으로도 준비해 왔으니까 좋은 종목으로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방송에서 공략해 주시고 그리고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삼성 SDS, LG 이노텍 그리고 CMS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하이라이트 종목 두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생방송 말고도 오픈 채팅방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종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오픈 채팅방 공략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픈 채팅방에서도 제 매수 시점만 제시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규에 대한 종목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9월 5일 날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AI 코리아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슈팅 구간이 좀 나왔는데요. 하지만 눌리는 구간이 나오다 보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눌리는 구간이라면 재매수 시점이겠죠. 생방송 리뷰를 통해서 10월 16일에도 21일에도 제가 재매수에 대한 신호를 좀 드렸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처음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이 자리, 자 오픈 채팅방에서 제시해드렸던 이 자리에서 단기 슈팅 구간이 나왔고 16일과 그리고 21일 모두 다 슈팅 구간이 단기적으로 나왔습니다. 상승 추세는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의 자리에 다시 한번 재매수 시점이 나온 만큼 AI 코리아 제가 제시해드렸던 전략대로 들어갔다면 3번에 걸친 수익이 가능했는데 4번째 수익을 한번 도전해볼 만한 자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이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상승 자리가 나오고 매수에 대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조건 검색기를 통해서 이러한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슈를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그리고 생방송을 통해서만 종목을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매수에 대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제시해드리는 기법 자료를 통해서 매수 시점만 본인 스스로 잡아보신다면 확실하게 좋은 수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승에 대한 구간과 하락에 대한 구간 그리고 횡보에 대한 구간에서 3가지 핵심 기법 자료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무료로 한번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좋은 수익에 대한 성과 그리고 주식에 대한 실력을 높이시고 싶은 분들 지금 입장해 주셔서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자료인 만큼 여러분의 성과 한번 높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픈 채팅방 통해서 공략해주신 종목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저희와 생방송 그리고 오픈 채팅방으로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하이라이트 종목들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전문가님의 공략주 상승률 탑5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급등포착 하이라이트 오늘의 공략주 시간입니다. 저 포함 가장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기다렸을 시간일 것 같은데요. 바로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이 삼성 E&A 들고 오셨는데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삼성 E&A 갖고 왔는데요. 기사를 한번 보시면 삼성 E&A 같은 경우에 미국의 저탄소 암모니아 공장 건설에 대한 수주건으로 6,800억 원 규모에 대한 수주를 가져갔습니다. 최근에 삼성이 E&A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매우 좋은 실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주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 E&A 같은 경우에 글로벌 에너지 종합 솔루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 전년에 워낙에 좋은 실적이었기 때문에 매출은 14% 그리고 영업이익도 13% 가까이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컨센서스보다는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원가 개선과 환율에 대한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4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건 3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18조 원 그리고 순현금이 3.2조 원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이 추가적으로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도 매출은 10%, 영업이익은 35%로 좀 낮아지겠지만 사실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워낙에 좋은 실적이었기 때문에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9.12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높은 수주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실적 발표 후에 눌리는 구간이 나왔는데요. 저는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E&A 같은 경우에 26,1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현재 가격으로 진입이 좀 가능하고요. 1차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 공략주 바로 삼성 E&A였습니다. 매수가 26,100원 그리고 목표가 3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바로 히든 종목 시간인데요.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힌트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은 지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해저 케이블과 관련해서 주가 반등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회사들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지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전선과 전력에 대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선, 전력이라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당연히 좋은 실적을 볼 수밖에 없겠죠. 자회사들이 역대 최대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자사주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자사주 소각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투자 포인트로 이제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배당과 관련된 투자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주사인 만큼 배당에 대한 기대감까지 상당히 높아서 주가 상승 그리고 배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이 28.5배, 지주사 치고는 조금 비싼 가격이긴 합니다만 자회사들이 워낙에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BR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가격 조금은 비싸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성장성이 워낙에 좋은 지주회사인 만큼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사주 소각이라는 부분 그리고 배당과 관련된 부분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가 보면서 지금의 가격대에서 충분히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기대감에 앞서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1선 라인에서 매수하셔도 되지만 현재 가격으로도 분할 매수 진입을 해보신다면 확실하게 좋은 수익과 함께 배당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20만 9,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지만 현재 가격으로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종목명과 목표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지금 바로 한번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회사와 관련해서 오늘도 자회사는 최고가 라인을 도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지주사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꼭 한번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해 주시면 제가 종목명과 목표가 바로 한번 공개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